아파트 단지에 어울리지 않는 캠핑카 한 대. 그곳에서 나온 한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한 신혼집. 이어서 몇 차례 비밀번호를 눌러보더니 문을 열고 당신 누구야? 소리를 듣고 나온 남자의 목을 순식간에 그어버리죠. 이어서 그를 무참히 살해한 뒤 안녕. 방에 있던 여자도 끔찍하게 도둑냅니다. 장미 맨션 바로 시작합니다. 8년 뒤 어느 회사 출근한 직원 지연에게 한 택배가 도착하는데 동생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요? 동생이 생일 선물로 보낸 속옷이었죠. 너무 예쁘다. 아 왜? 그녀의 여동생인 진아는 입지마. 항상 틱틱댔지만 언제나 언니를 챙기는 침대는 동생입니다. 그거 호텔 초빙 디자이너 작품이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라고. 사랑해 동생. 그날 저녁 지연의 퇴근길. 그때 깜짝이야. 또 어딜 갔다? 괜찮으세요? I'm so sorry. 우리 엄마가 멘탈 프로블럼이 좀 있어요. 보니까 혼자 아파트 많이 돌아다니시던데 다치실까봐 걱정되네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또 봐요. 다소 특이한 모자와 마주치는데 오케이. 그녀의 층수를 확인하고 가죠. 뭘 봐? 뭐 신경 꺼. 귀찮게 하지 마. 게다가 또 다른 누군가는 맞은편에서 망원경으로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동생 진아는 남자친구와 쇼핑 후 인스타에 자랑질을 하는데 그를 구경하던 누군가가 소름 끼치는 댓글을 작성하다 지우기를 반복하죠. 이어서 다시 집에서 나온 지연의 뒤로 가면을 쓴 괴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 너 어디야? 진아에게 아버지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언니한테 좀 가봐. 왜?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를 안 받아. 언니가 연락두절이 됐기 때문이었죠. 문자도 안 읽어. 그로 인해 진아는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집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됩니다. 뭐라 그래? 슈퍼 아줌마 아니세요? 그렇게 몇 년 만에 방문한 동네는 어쩌다 저렇게 되셨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언제 와도 기분 더러워.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캠핑카와 낯익은 남자도 보입니다. 이어서 집에 도착한 진아를 역시나 또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탁자 밑에 혈흔이 발견되고 그 핏자국을 따라가자 한 인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진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완전히 똑같은 옷이 입혀져 있었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현관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고 문을 연 사람은 야, 너 거기서 뭐해? 다행히도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래? 못 온다며. 일이 손이 잡히겠냐? 둘은 사건의 심상치 않음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그때 지연씨 문 좀 열어봐. 나 부녀회장이야. 아파트 부녀 회장이 거칠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 이어서 언니가 아닌 아버지가 문을 열자 다음에 다시 올게요. 누가 봐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벗어나는데 한 성격 크는 아버지가 그녀를 잡아세우자 말해봐요. 무슨 약속? 맞점 때문에 오늘
맞선 보기로 했어요. 언니가 웬 맞선을 보기로 했다고 하죠. 찰리하고 오늘 맞선을 보기로 해서. 찰리? 이상한 점은 언니의 성격상 맞선 같은 걸 볼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는 것. 아유, 이거 어쩌면. 이거 봐요. 잠깐! 이거 봐! 아파. 맞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둘은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 전 먼저 CCTV 확인을 요청하는데 규정상 안 됩니다. 주민인데 무슨 규정?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됩니다. 분녀의 승인 받아오세요. 유난히 까다롭게 굽니다. 이런 씨.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어딘가에 전화를 걸죠. 그리고 경찰서로 향하는 그들의 차를 바라보며 지금 막 아파트 떴어. 또 어딘가에 보고를 하는 이상한 여자. 그야말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해서 보고됩니다. 한편 경찰서에 도착한 진아는 형사 민수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 계정에 올린 건데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사진만 봐서는 단순 스토킹일 가능성이 커요. 언니가 납치를 당했다는 것은 그저 심증이었을 뿐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은 제자리로 돌아오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하지만 진아는 주인공답게 들어올 때 봐놨던 관내 우범자 동향 서류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세배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혈질 세계 챔피언 아버지는 나야. 아이 장마고 지랄이고 그냥 기다려 그래. 뭔가가 안 풀렸는지 다시 현장으로 떠나고 진아는 홀로 집으로 걸어오는데 아니 숙자. 아니 그 구라를 풀어도 좀 그럴듯한 구라를 풀어야지. 손이 뭐야? 맞선 찰리가 손을 어떻게 보나? 아주 익숙한 통화 내용이 들려옵니다. 유학도 다녀왔어요. 찰리. 미국 이름이잖아요. 진아는 바로 그를 따라가 보는데 마트의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 존나 섹시하다고. 그때 잠깐만. 사장님. 스탑! 빨리 좀 와. 스탑! 그의 치매어머니가 등장하고 뭐야? 또? 나. 기회를 틈타 사무실로 들어가 보는데 이 아동으로 가득 찬 태블릿과 수십 대의 CCTV가 보이고 그중 한 카메라엔 소총으로 가득 찬 방이 보였죠. 빨리 사무실 데려가. 갈수록 수상한 이웃들 투성이인 이 아파트. 진아는 집으로 돌아와 관내 우범자 동향을 살펴보는데 성폭행범이 이렇게 나오나? 셀 수도 없이 많은 성폭행 전과자들 가운데 살인? 살인이 눈에 띕니다. 110동 603호. 그런데 그때 깜짝이야. 작은 거 웬일이야? 미친놈아. 남동생이 등장하죠. 뭐야 너 기숙하고 냈다며? 그리고 남동생한테 현 상황을 설명해주자 근데 난 누군지 직감이 빡 온다. 직감이 온다. 누구? 위층 여자 완전 미쳤다니까. 곧바로 위층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큰 누나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적 있었거든. 근데 그 새벽에 칼을 들고 왔어. 칼을. 몇 달 전 스위트홈 포스로 배를 눌러대던 윗집 여자는 정말로 칼을 들고 언니를 찌르려 했었죠. 이 정도 아파트면 타있는 지옥이다 고시원 뺨치는 것 같은데 칼 들고 설치는 여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냐고. 야밤에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와, 내 직감이 딱 맞네. 큰 누나 여행 가방 없네. 여행 갔구만. 동생은 큰 누나의 여행 가방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는 그냥 핸드폰 로밍을 안 하고 여행 간 것일 것이라며 진아를 안심시킵니다. 뜨거웠어. 이 집에서 공부를 할래 할 수가 없어. 왜? 말했잖아. 윗집에 미친 여자가 산다고. 층간소음 장난 아니라니까 정말. 곧 시작할 시간이네. 나 간다. 이어서 동생의 예언대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위층에 소음이 시작되고 밖에선 아까 진아의 행적을 촬영했던 여자가 알았어. 이번엔 동생의 행적까지 촬영해서 어딘가로 보고하고 있었죠. 다음날 조사를 하러 나온 경찰들. 그런데 이거 몇 방울은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네?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은 혈흔에 소파 뒤쪽에서 언니의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그거 언니 핸드폰이에요. 일단 이 핸드폰은 저희가 증거품으로 가지고 갈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실종 사건의 크리티컬 아워인가? 그게 72시간이라면서요. 빨리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다 맞는 말씀인데요.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저기요. 법이 그렇다니까 알아는 듣겠는데 그게 피해자 앞에서 할 소리예요?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놀아요? 우리 이거 그냥 협조 수사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마지못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같은 시각
분리수거장에선 언니의 캐리어가 버려져 있습니다. 진아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그녀가 나가자 바로 부녀 회장에게 보고를 받는 경비원. 한편 진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603호, 어제 우범자 명단에서 보았던 그 살인자의 집이었죠. 그때 놀랐어? 갑자기 등장한 부녀 회장이 생각해보니까 603호와 그 미친놈이 809호를 만난 적이 있었네? 언니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저기요. 저기요. 그 쓰레기 모아서 고양이 주려고 그러죠? 걔들 더러운 거 함부로 먹어도 되는 애들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근데 그놈이 809호가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고 있더라고. 집에는 보통 언제 들어올까요? 걔 거의 캠핑카에 살아. 하긴 사람들이 저 난리인데 여기서 살고 싶겠어. 이에 진아는 그의 캠핑카 근처에서 서성이던 중 그 패시브가 발동하고 603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캠핑카에 직접 잠입을 시도하는데 차에 들어서자마자 아씨, 뭔 냄새야 진짜. 지옥 같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화장실 문을 열자 웬 속옷이냐? 촉감 좋네. 자신이 언니에게 선물해줬던 속옷이 발견된다. 어디로 가야 하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호텔의 VIP에게만 제공되는 속옷을 진아가 어렵사리 구해온 것이었기에 우연히 같은 제품일 확률은 극히 희박했죠. 그때 순식간에 차 앞까지 다가온 603호. 좋겠다. 남자는 차에 타자마자 분명히 닫아놓았던 뒷문이 열려져 있다는 걸 파악합니다. 그리고 진아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밑에 숨어 있었죠. 남자는 문을 닫으러 뒤로 나오는데 심지어 화장실 문도 열려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설상가상 진아는 급하게 숨느라 핸드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603호의 핸드폰이 울리는데 여보세요? 차를 빼달란 전화였죠. 차 좀 빼주세요, 차 좀. 그 사이 진아는 서둘러 빠져나오고 곧바로 형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혹시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요. 계속해서 진아의 가족들을 도찰하던 여자가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아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건 뒤 음흉한 미소를 보이죠. 한편 진아는 민수에게 증거를 보여주지만 아니 근데 이우혁 캠핑카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정답입니다. 네.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법이었죠. 일단 같이 가봐요. 일단 둘은 같이 603호 이우혁을 찾아가는데 이우혁 씨, 용마사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말을 걸자마자 런을 박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사인 진아가 있었죠. 그를 끝까지 쫓는 데 성공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민수가 그를 제 앞에 체포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신문 시간, 선배, 경찰들도 그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저 새끼 진짜 또라이인가요? 너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안 들키고 넘어간 적 없어? 많죠. 그래, 그럼 그건 진실인 거야. 적어도 네가 속인 그 사람한테. 그럼 선배는 지금 저 새끼가 연기하고 있단 거예요? 몰라. 연기든 아니든 관심 없어. 난 사람 말 같은 거 안 믿으니까. 그럼 뭘 믿어요? 행동. 저 새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어서 신문에 들어가는데 이 여자 알죠? 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싸웠다면서. 대답하기 싫어요? 묵비권 세계 챔피언이었죠. 야, 이우야. 나 너 같은 새끼들 안 믿어. 졸라 어리버리 까다가 사람 찌를 때는 멀쩡해지는 새끼. 이 여자 어떻게 했어? 아, 피하지 말고. 너 개무시해서 화났냐? 너는 막 사람 무시하면 막 찌른다며. 아, 이 여자도 너 좋아하는 줄 알았냐? 웃기지 마, 새끼야. 누가 너 같은 이상한 새끼를 사랑해? 어? 이 여자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 형사가 그를 몰아붙이자 이우야! 야, 누가 너 같은 새끼를 좋아해? 갑자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던 우혁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잘 부리지 마! 극심한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햇빛도 못 보면서 깜빵에서 썩는 거야, 이 새끼야. 연기하지 마. 뭐하는 쇼하지 마! 결국 기절까지 하고 마는데 그 시각 익명의 누군가와 익명의 톡을 주고받고 있는 진아. 그런데 그녀가 폰을 탁자에 두자마자 스스로 비밀번호가 입력되고 아까 길에서 전화를 빌렸던 여자의 폰에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그대로 전송되죠. 부럽다. 한편 응급실로 후송된 우혁과 그런 그를 감시하고 있는 형사. 야, 팀장님. 그런데 이우혁이하고 같이 있지. 변호사가 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 새끼 풀어주고 빨리 서로 복귀해. 그를 풀어주고 서로 복귀하라는 서장의 명령에 형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솔직하게 한 번만 얘기해보자. 너 진짜 지현 씨 납치 안 했어? 우혁을 신문 아, 말해봐. 경찰서도 아니잖아. 아니 그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 뭐라고? 꼴보기 싫었어. 그래, 꼴 보기 싫지. 고양이가 뭐라고 지가 밥을 주라 말아야. 그래서 죽였어? 아니, 내가 봤어. 누구? 지현 씨를? 지켜보다가 죽였어? 아니, 끌고 왔어. 어디로? 지켜보는데. 그래, 알았어. 지켜보다가 끌고 갔지.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지. 아,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랑했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티빙 오리지널 장미맨션은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 돌아온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기존 스릴러 장르와의 차별점은 어찌 보면 가장 친숙한 공간일 수 있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설정한 점이죠. 스릴러 장르로서 아이러니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가장 편하고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탈출구가 단 한 개뿐인 가장 폐쇄적인 공간 중 하나이죠. 가장 안전하고 편했던 장소가 누군가 침입하는 순간 그 어떤 곳보다 위험하고 폐쇄적인 곳으로 순식간에 돌변하는데요. 드라마는 이런 배경적 요소와 여러 인간 군상들의 탐욕과 비밀들을 마치 아파트 충수만큼 쌓고 쌓아가며 지리는 서스펜스를 유지해갑니다. 경찰과 진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3화까지인데 3화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차곡차곡 쌓아졌다면 4화부터 그 수수께끼들이 하나씩 풀려가며 본격적으로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장미맨션은 지금 티빙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오바나.